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발전과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발전하면 전자기구도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왔고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핵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핵발전,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지금 핵을 이용한 핵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 저것들의 어떤 장점 내지는 단점,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보고서 단점의 어떤 개선 방안, 단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알아보냐,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알아보겠다.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핵발전소는 이제 핵 분열이라 했었고, 전 단원에서 핵융합이라는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핵융합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핵발전에 우리 핵발전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태양광 발전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하는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풍력 발전은 그냥 간단하니까요. 자,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갈게요. 자, 핵발전 나오는데, 핵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 원리는 핵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결국은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것들이 터빈을 돌려요. 물을 끓여서 전기를 나오게 하겠죠. 전기 어떻게 나와요? 씩 나오니까 씩 나오는 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핵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핵 융합과 핵 분열,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핵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핵 융합도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분열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분열. 그러니까 그 틀보다 큰 것들, 이때 에너지가 나와요.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핵 분열을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거든. 핵 분열을 하려면 여기에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중성자 조건이, 중성자가 필요하다. 중성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원자력 발전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니까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은 핵융합,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다 질량될 수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건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때는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때는 1500만, 태양으로 봤을 때 1500만 켈빈 온도가 필요하죠. 1500만 켈빈 온도. 이 정도 온도가 있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온도가 있어야
핵융합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핵융합 발전이라. 핵융합 발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것,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핵분열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핵분열을 하려면 중성자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자,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우라늄은 원래 이제 92번에 238짜리가 주로 있어요. 그런데 동위원소로 92번에 235짜리도 있거든. 그럼 이것들의 차이는 뭐야 지금? 이것들은 양성자가 92개가 있다는 얘기고, 양성자 92개를 중성자가 100 잡고 있는데 146개가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자 92개를 중성자 143개가 잡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볼 때 있잖아요. 똑같은 양성자 92개를 중성자 146개가 잡고 있고 92개를 143개가 잡고 있으니까 분열되기가 누가 더 쉽겠어요? 238짜리가 분열되기가 쉽겠어요? 235짜리가 분열. 235짜리가 분열되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질량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235짜리를만 분리해내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 중에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235짜리를 분리해내서 요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라늄이 235짜리라고, 우라늄이 이렇게 있을 때 92에 235짜리라는 얘기예요. 92에 235짜리. 흰색으로 쓸게요. 안 보여서. 자, 여기 우라늄이 있으면 92번에 235짜리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핵 분열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중성자가 필요하다 했지. 0하고 1 이렇게 돼. 야, 저기서 걔네들은 빠른 중성자가 있고 느린 중성자. 빠른 중성자는 238짜리와 반응을 잘하는 235짜리는 이거 느린 중성자 알아야 된다. 이것도 느린 중성자. 느린 중성자. 느린 중성자하고 얘가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을 탁 쳐주면 여기서 크립톤과 바륨이 된다는 거죠. 크립톤 이렇게 쓰고 바륨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립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36에 92짜리예요. 이게 양성자가 36에 이게 92고, 바륨은 얼마냐면요. 56에 141이에요. 56에 141 이렇게 된다. 56에 141. 그럼 잘 한번 봐봐. 얘네들이 질량수는 반응 전에 여기 질량수가 236이죠. 이렇게 해서 236이야. 근데 이것들이 중성자와 충돌해서 분열을 했는데, 분열을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 했을 때 얼마야? 233이죠. 233. 그런데 질량수가 보존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된다. 질량수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 했어. 그러면 3만큼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중성자가 0하고 1, 중성자가 0하고 1짜리에서 질량이 3인 거 있잖아. 얘네들 맞았지? 92가 됐잖아. 그래서 이 중성자가 이 3개에서 3에서 얘네들이 236이 된다는 거야. 질량수는 보존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느린 중성자가 아니라 고속 중성자야. 빨리 움직이는 중성자라는 거야. 빨리 움직이는 중성자. 얘네들하고 우라늄이 잘 반응해야 235짜리하고는 반응을 잘 하지 않고, 고속 중성자는 238짜리하고 반응을 잘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감속제라고 한다는 거야. 감속제라고 하고 얘네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나오잖아요. 저기 중성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성자들도 흡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봉에서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어봉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조건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고속 중성자를 뭐로 만들어줘야지?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줘야 돼. 저속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감속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얘네들이 너무 많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흡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어봉이라고 그래. 제어봉. 이 중성자 일부를 흡수해야 돼. 중성자 일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어봉이라고 해요. 제어봉. 그래서 양을 조절한다는 거지. 반응에 참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 거야. 제어봉은 반응에 참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폭발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라늄이 일부 없애주고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연쇄 반응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성자하고 우라늄에서 질량수는 236으로 보존됐지만 질량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는 거지.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은 결손됐다는 거야. 그죠? 질량은 결손됐다.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이렇게 나온 에너지를 핵에너지라고 하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뭐가 돼요? 전기에너지를 만들면 이런 식이 된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하나씩 써보면서 우라늄 235짜리 가져간다. 근데 지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238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핵분열은 235짜리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가 필요하다 했죠.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성자가 꼭 필요해서 중성자인데 어때야 돼? 느린 중성자. 고속 중성자는 238짜리하고 반응을 잘하고 느린 중성자는 235짜리하고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이렇게 분열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3개가 이렇게 나온다. 2-3개가 나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성자를 흡수해야 하는 제어봉이 꼭 필요하고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주는 감속제도 꼭 필요하다. 그 사이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도 뭐 때문에 생겼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놓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볼게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한다. 태양열이 아니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빛광자 있어요. 빛광자 이렇게 쓰죠. 빛광자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하는 장치다.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하는데 여기서는 얻어지는 것은 직류전류가 얻어져요. 직류전류. 그 다음에 한 개의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매우 작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필요한 전력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피대를 직접 얻는다 그랬으니까 터빈을 돌리지 않아. 터빈을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따로 전자가 나오는 쪽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발생된다. 빛을 비춰서 전자가 반응하는 것도 우리를 광전 효과라고 해.
그냥 이렇게만 알아줘요. 광전력. 빛을 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성질이 다른 두 반도체, 성질이 다른 반도체 두 개를 접합시킨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반도체, 뭐 어떤 게 알겠어요? N형 반도체와 그 다음에 P형 반도체가 있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하가 생성되고 이를 분리해서 수집한다 했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하고 반도체를 만들 때는 우리는 규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규소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는 규소가 지금 최고 14족 탄소 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탄소 규소 이렇게 여러분들 과학실에 오면 여기 보이죠? 14번. 그러니까 14번이라고 14번. 그러면 2개, 8개, 바깥에 4개, 그래서 14개의 전자가 있거든.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4개를 떼버려도 되고 받아도 되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4개를 떼도 되고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반도체 재료를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채워보면 공유결합을 해서 다 이렇게 차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8개 다 차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움직일 수 없죠. 반도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야만 전류를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핑한다고 그래. 13족을 도핑했어. 얘는 지금 14족에 13족을 도핑해서 불순물을 첨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규소에 의해서 규소 전자가 점선화된 것이 규소 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게 규소 거야. 저 규소 거. 요게 규소 거고 또 이게 규소 거야. 이게 규소 거. 이게 규소 거야. 그럼 4개의 전자가 차오면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3개를 내야 할 거 아니야. 3개를 알루미늄 전자를 갖다가 알루미늄 전자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알루미늄 전자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알루미늄 전자고 얘가 알루미늄 전자. 그럼 3개 다 차버렸잖아. 지금 알루미늄 전자가 최고 바깥에 있는 전자 3개가 다 차버렸어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이 하나 남지. 빈 공간이 하나 남는다. 저 빈 공간, 이런 빈 공간,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 생긴다고. 이 양공으로 전자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얘는 14족에다가 15족을 도핑하겠다는 거야. 15족을 도핑했다. 불순물을 첨가했다는 거야. 15족을 도핑하면 전자가 지금 인해 전자가 5개 있으니까 지금 바깥에 4하고 여기 잉여 전자가 나왔잖아요. 잉여 전자. 이 전자가 남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공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양공 있는 것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 P형 반도체. 양공 있는 것이 N자에 어디 똑같이 찾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N형 반도체 전자가 풍부해. N형 반도체 전자가 풍부하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풍부하다. P형 반도체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공이 있다. P형 반도체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공이 있다. 이 사실들부터 잘 인식을 하고 가봐요. 그러면 태양전지를 한번 보면 성질이 다른 2개의 반도체를 연결해 놓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은 빛을 받으면 튀어나온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반도체 중에서 전자가 풍부한 것이 N형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한테 위쪽에 N형 반도체를 놓고 밑에 P형 반도체를 놓으면 얘네들은 여기 전자가 풍부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양공이 있잖아. 양공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튀어나간다는 거죠. 빛을 받으면 튀어나간다는 거죠.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튀어나가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되게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고,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유전자가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튀어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된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도선을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에 양공이 있잖아. 양공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지.
햇빛을 받으면 전자들은 또 튀어 올라가잖아요. 양봉이 계속 위로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그걸 타고 올라가서 빛을 받으면 드디어 타고서 넘어가는 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할 때는 햇빛을 보는 쪽이 N형이고 반대쪽이 P형이야. P형에는 양봉이 있다. N형은 반도체 15족을 도핑한 N형에는 자유전자가 풍부해서 태양광을 하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쪽이 튀어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반대쪽이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의 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여러분들이 풍력 발전을 볼 때는 그냥 어때요? 그냥 바람개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 그쪽에 사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해가 또 그것도 심각하다고 그래요. 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소리가 윙윙 소리도 계속 나고. 그러니까 모기만 날아다녀도 우리가 그 공해로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인데 은근하게 24시간 내 윙윙윙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 한두 대도 아니고 10여 기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공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바람에 의해서 들어가면 중간에 자석 코일을 놓고 코일이 돌아가고 자석 사이에서 돌아가게 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전자교류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죠.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이고 바람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아갈 때 발전기가 회전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부터 핵 발전부터 해봤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재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노출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환경오염의 문제가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 태양광 발전도 이렇게 용지를 많이 토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 빛이 비추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도 여러 가지 공해가 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우리가 뭐 학교 옥상이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데다 이렇게 설치해서 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쓰는 거 있지만 이거로 대단위로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 이용하듯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 국토가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풍력 발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여러 가지 소음 문제, 또 빈 문제 이런 것들로도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알고 교과서를 좀 읽어보면서 장단점 정리하고 일단은 각각의 특징과 원리를 좀 잘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정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